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모셨어요.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오늘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미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완화 발언을 내놨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정도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상황 가운데서 생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새벽 4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덜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자랑을 한번 하자면은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전문가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 상장님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도 2월 19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선물 동향 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점상 라이브 10시 시간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드렸었냐면은 2월 19일 날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종가 기준으로 1,600계약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도리어 꼭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반대로 발생되게 되면은 그게 바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때 그 말씀드리면서 언제를 제가 비유를 했었냐면은 2024년도 7월달 그때 당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타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장중에 14,000계약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2월 19일 날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들을 감안해서 어제를 보게 되면은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데이터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변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하는 현상. 이럴 때는 고점일 가능성. 반대로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을 하다가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증시가 급격한 어떤 변동성을 보일 때 반대로 바닥일 가능성.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 매도가 14,000계약이 넘게 나왔었고 2월 19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수가 1,600계약 정도 넘게 나왔고 그러니까 만계약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도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일단 만계약 이상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시장이 조금 이제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걸 보고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 좀 했는데 오늘 반등의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트럼프가 또 말을 또 이제 바뀌었죠, 교묘하게. 경우에 따라 상호관세 적용을 달리 하겠다.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3월 마지막 주인가요? 셋째 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어제 경우에 따라서 관세를 달리 부과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이 세계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조선 방산도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도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제약 섹터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추후에 관세라는 이슈가 좀 거치게 된다면 주도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방전에서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반등을 제가 봤을 때는 길속 반등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서대 말씀을 드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외국인 선물의 어떤 대량 매수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고 난 이후에
대량 매도 이런 것들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모하셔가지고 추후에라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과거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곡이 있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제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면은 소위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쫄려서 매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내가 팔린 바닥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 부분도 활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패닉셀링이 나오고 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의미를 찾아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거다. 네네.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게 국내 반도체나 제약, 자동차 네네. 쪽이 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도 월스트저널을 나온 보도를 보고 저도 참고를 한 그쵸? 거거든요. 네. 참고를 한 건데 그 보도를 보고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또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게 되면서 잠시 흔들렸었는데 그러면서 네.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낮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제약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오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반도체법 재협상할 네네. 거다. 그러면서 이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해서 얘기해오던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거의 뭐 뒤집을 만한 가능성도 네네. 지금 엿보이고 있는데 이건 악재 아닌가요? 그죠? 그 부분은 당연히 악재죠. 악재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걸 볼 건가, 앞으로 다가올 건가 볼 건가,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어차피 칩스법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처리를 하더라도 지나간 것들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뭐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이 기업들이 현대차처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트럼프가 얘기를 달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꼭 칩스법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철회가 되더라도 만약에 현대차처럼 투자 진행하게 되면서 다른 베네핏을 이익을 주게 된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칩스법 물론 이게 철회가 되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조금 이제 비호적인 건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새롭게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 이슈가 이 악재를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네. 어쨌든 중국 제재를 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어느 쪽에서 수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중국 제재를 하게 되면 또 그 얘기 나오겠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생물보안법 이게 다시 또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약가이나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세 중국 제재하게 되고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만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제네릭 쪽으로 이제는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네릭 쪽보다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어찌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생긴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수급에 대한 건 저도 어느 네네. 정도 좀 납득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 같은 경우는 어제 밀릴 땐 다 같이 밀렸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일본 4% 밀리고 그리고 이 선물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하는 거 보면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한데 일본 증시가 장 초반에 1% 넘게 반등 네네. 출발했다가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보면 이 글로벌 증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만 이렇게 강한데 네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그죠. 주시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꼭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건 또 뭐냐면은 시장의 성격.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였냐 네. 아니면은 이슈라든지 테마 중심의 종목 장세였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를 하고 이런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아마 일본하고 똑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서두 시장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반응, 결과론적으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풀이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껏 위기가 고조됐다가 이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는 과정, 거기에다가 이 이전 거래일 대규모 선물 매도에 따른 반작용,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반등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또다시 AI 거품론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 저가 HBM 시장 부상해 주셨어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네네. 4% 넘게, 3.5%네요. 한 요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거품론,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품이라기보다는 트렌드의 어떤 변화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고비용, 고성능 AI, 그게 화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엔비디아, 그리고 HBM4, 뭐 5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그런 연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중국이 참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게 가격을 무조건 디스카운트 시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딥시크가 출연하게 되면서 결국 딥시크 얘기인데 네.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고성능 그리고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네? 라는 게 시장의 트렌드로 잡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고성능, 고비용 AI에서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과는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품론이라기보다는 AI의 어떤 트렌드 변화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비용이 아니라 가성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전만큼 비용을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소위 말하는 AI 가속기를 쓸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빅테크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과연 앞으로 나오는 블랙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루비나든지 이런 제품들을 써야 될 이유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앞으로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근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4에 대한 어떤 설비 투자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고성능 AI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성능 AI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갈 겁니다. 단지 이전보다는 조금 투자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랫단 쪽으로 저성능이 아니죠. 그 가성비 AI 이쪽이 계속 앞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결국 중국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고 빅테크 같은 경우도 현재 가성비 AI 쪽으로 이제 제품 출시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AI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만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삼성전자를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느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들어와서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은 대장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작년 같은 고성능 AI 시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대장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브로드컴으로 비롯된 에이직 시장 이게 고성능 AI라기보다는 가성비 AI 쪽으로 좀 높다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노리는 어떤 전략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해서 브로드컴과 호환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아래 단계인 저가 HBM이라 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제 HBM3 8단 12단 이제 호환성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성능 AI가 아니라 가성비 AI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브로드컴은 HBM4를 필두로 하는 그 고성능 AI 쪽으로 가기보다는 저성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SK 하이닉스, 삼성이 어떤 공략 방향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삼성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에이직 시장이 전체 HBM이 한 20%가량이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가성비 AI 쪽으로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잡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 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그 시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범용 디램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 이 절대적인 그 수치는 하이닉스가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좋아지는 폭, 그러니까, 가성비 AI 쪽에서 HBM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범용 디램 쪽에서, 범용 낸드 쪽에서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이 가격이 올라왔을 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물론 하이닉스 좋은 거 알지만은, 좋아지는 폭이 더 큰 삼성전자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그럼 소부장도 네네. 삼성향 종목이 하이닉스향보다 좀 더 나을 거다.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은데 뭐 양쪽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네. 메모리 3사 다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 달까지 HBM 관련된 그 소부장의 강세를 보일 때 네. 하이닉스향, 삼성전자향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을 가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네네.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만치 않게 엔비디아 주가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100달러 이탈할까요? 지금 103달러인데요. 이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78% 성장했잖아요. 이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1분기 220%에서 4분기 78%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지는 폭 있잖아요. 맞아요. 이만큼 좋았던 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작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서 아마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서 AI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장을 찾을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2020년도 애플에서 2022년도 엔비디아로 넘어간 것처럼 아마 그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대장을 찾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쪽에 사랑에 빠지신 것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대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장률 자체가 예전에는 네. 아래로 볼록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위로 볼록, 그러니까 미분이 조금은 또 이 낮아지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성장률의 정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성전자 국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엔비디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달러 이탈 가능성도 일단 정태근 이사는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뜨거운 그룹주 한화그룹입니다. 새 아들에게 김승현 회장의 지분의 절반을 이 3분의 1씩 나눠서 승계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이 한화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인데 아들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게 왜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유상증자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이죠. 참 김수현 회장의 과거 행보를 보면 정말 사나이인데 상남자죠. 상남자죠. 근데 맞아. 참 자식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유상증자가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 때문에 한 거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분 증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증여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서 일단은 지배구조를 완성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경영승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되게 상남자 같지 않아요? 왜냐면 노이즈가 막 이렇게 생기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한 방에 확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기들은 그렇게 했을 까 생각하는데 예.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반응이었다라면 하나가 시가 기준으로 음봉으로 과연 전환이 됐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김승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절반을 쪼개주게 되면서 이 증여세가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2,200억 정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러니까 각자 한 700억 정도 되는 수치잖아요. 수치인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차피 김동관 부회장이 최대 지수로 올라선 상황이고, 그리고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우호 지분이 50%가 넘어갑니다. 60%가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지분 증여를 했지만은 또 주주들 달래기 위해서 만약에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그럼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김동관 회장만 하더라도 지금 지분 20%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배당만으로도 한 해 70억 정도의 배당금이 수령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 배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금 한 번 없이 배당을 받고 그걸로 이제 증여세 있잖아요. 그건 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에서 돈 다 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간에 하나에너지라는 비상장사가 있잖아요. 저거를 아들 셋이서 지금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 하나 그룹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배당 소득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지배순이익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지배순이익을 100%다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속된 표현 쓸게요.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나에너지가 또 배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속세 그 증여세 재원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김성 회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 11% 있잖아요. 네. 저거는 그때 가서 이미 이제 아들들한테 지배구조가 완전히 완성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걱정도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정말 논란을 잠재우려면은 하나에너지가 상장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랑 합병해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합병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굳이 그럴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다고 봐지고 단지 하나에너지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하나에너지 저것도 상장 작업을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얘기가 네. 슬슬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합병은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지주사를 놔두고 그거를 상장하게 되면은 이게 저 화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오너 일가는 네. 하나만 지배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주사 전환을 하던 안 하던 지금은 완성이 된 상황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에너지를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뉴스가 나왔고 네네. 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네네.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수혜인지 피해인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그걸 세워야 말씀 안 되나요? 드렸네요. 그 지금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고점이다, 아니다, 더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1년도 3월 달에 하나 시스템이 1조 2천억 유상증자했거든요. 네.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유상증자가 결국 조정의 핑계가 됐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사는요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그거와 논외로 사업과 주가가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가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전력 설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같이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오늘 리포트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수장국 5조가 넘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LS 일렉트릭 주가 볼까요? 그럼 주가는 왜 이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같이 그러니까 업황과 주가가 동행할 때도 있지만은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사례로 제가 예전에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예를 들어 드렸었고 지금 현대일렉트릭 주가 어쨌든 안 가잖아요. 하향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의 함정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과거 사례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조정의 핑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은 방산 쪽이라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오션하고 지주사 하나 이 두 가지도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봐요. 하나오션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쉬어야 돼요. 방산 때문에 주가가 좀 앞서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두세 달 이제 조정만 좀 거치면 그 소진을 좀 시키면 되거든요. 소화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 그룹 중에서 하나오션이 제일 낫습니다. 네. 지주사 하나는요? 지주사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랐다라는 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방산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업황과는 조금은 별개로 갈 수 있다. 하나오션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